초등학교에서 학부형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부모들의 도 넘은 행동이 교육 현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등 경선 주자들이 전국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수돗물 공급에 쓰는 예산이 한 해 7조 원에 이르지만 식수로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수돗물 믿고 마실 방법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권 뉴스입니다. 초등학교 학부형이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지각이 잦은 아들을 꾸짖었다고 학교까지 찾아가 담임에게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빗나간 자식 사랑이 교권을 위협하고 교육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지 교육계의 우려가 큽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남중동의 한 초등학교. 어제 낮 11시쯤 이 학교 31살 강모 교사가 학부형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 씨가 평소 지각이 잦은 학생을 나무라자 학부형인 44살 문모 씨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빠가 차를 태워다 줬대요, 학교에. 근데 반에 가는데 혼날 거 아니에요, 늦잠 잤으니까. 선생님한테. 학부형인 문 씨는 학생들이 운동장을 나간 체육 시간에 교실에 남아있던 선생님의 가슴과 목을 손으로 때렸습니다. 학교 측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제 1년 6개월 차 초임 선생님인데 상처를 받아서 어떻게 할지 그것이 지금 큰 걱정이고. 경찰은 피해 교사를 불러 경위를 조사했으며 학부형인 문 씨를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학교에 가기 싫다. 담임 선생님 무섭다. 이런 말을 듣고 아버지가 화가 나서 학교에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도를 넘는 자녀 사랑이 교육 현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수돗물은 직접 음용수 비율이 5%에 그칠 정도로 여전히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낡은 상수도관도 불신의 한 이유인데 내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그 실태와 대책을 알아봅니다. 먼저 김하연 기자입니다. 시판용 생수와 금방 받은 수돗물, 병입 수돗물을 블라인드 테스트했습니다. 가장 맛있는 물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수돗물이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좀 깔끔하고 제가 이제 여기 직접 수도 우리 그 맑은물 사업소에서 나온 그 정수기를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 물하고 좀 약간 비슷해서. 하지만 현실에서 수돗물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비율은 5%대. 수돗물 음용률이 50에서 80% 수준인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어차피 끓여야 되니까 깨끗하겠죠. 물론 애들 씻기고 이런 건 괜찮은데 먹는 걸로는 아닌 것 같아서. 예. 대신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집에 정수기를 놓고 각종 광고에 힘입어 사 먹는 생수가 보편화됐습니다.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은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북 지역 상수도관로 17,000km 중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3분의 1가량. 녹물 사고가 잇따랐고 상수도원 오염 문제도 불신을 키웠습니다. 최근 수돗물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음수대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부 공공기관 민원실에만 수돗물 음수대가 설치됐을 뿐 터미널이나 공원 등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음수대 설치라든지 아니면 일정 구역을 수돗물 안심마을이나 이런 정해서 거기에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조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물탱크나 주택 상수관로에 CCTV를 설치하거나 전광판이나 앱으로 수질을 살피게 하는 등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수돗물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이렇게 수돗물이 불신받는 이유로 반복되는 수질 논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도관 탓이 큰데 대부분 땅속에 묻혀 있어 대책이 간단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룡 기자입니다. 벌겋게 녹이 쓴 수도관을 뽑아내고 새로운 수도관으로 교체합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8년 동안 전주에서만 1,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세대별로 나눠보면 100만 원 이상을 들였지만 새 수도관의 유효기간은 30년도 되지 않습니다. 수출관 같은 경우에는 30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 안에 또 스켈이 생기고 녹이 생기고
주철관이나 강관은 10년이 지나면서부터 녹이 슬고 이물질이 달라붙어 동맥경화처럼 관로가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기적으로 땅을 파헤치고 관로를 갈아줘야 하는 일이 불가피해 선진국에서는 금속관 대신 강화 PVC관으로 대체하는 추세입니다. 가격도 주철관보다 20% 저렴하고 포크레인이 올라타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견고해 이미 보편화된 기술입니다. PVC 재질로 만든 제품이다 보니 그 안에 그 녹물이나 이물질이 끼지 않는 큰 장점이 있을 뿐더러 50년 동안 사용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관행적인 주철관 교체로 국내에 매설된 PVC관은 전체 상수도의 20%도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것은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는데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이 아직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결국 녹물이 반복되는 상수관 교체 사업. 수돗물은 못 마실 물로 인식되고 결국 병입된 물을 사 먹는 불합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로컬 푸드 매장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농가의 절반은 65세 이상 고령입니다. 로컬 푸드가 결국 소농가 위주라는 건데 젊은 농부들을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이 관건입니다. 로컬 푸드 기획 보도 이경희 기자입니다. 컴퓨터 대리점을 하다 2012년에 귀농한 문순용 씨는 하우스 12동에서 파와 쌈채소, 토마토 등을 생산합니다. 처음엔 2동으로 시작한 농사가 로컬푸드 매장이 늘어나면서 6배 규모로 커졌습니다. 소규모로 농사를 시작해 실패 확률도 줄었는데 적은 양의 농산물도 받아주는 판매처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연간 6천만 원의 순수익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로컬에서는 어찌됐건 잘한 사람 것이건 못한 사람 것이건 일단은 받아는 줘요. 그걸로 해서 먹고 살았죠. 로컬푸드 매장이 생긴 뒤 농가 수입도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경우 매장이 처음 생긴 지난 2012년에 매출액이 54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8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참여 농가당 평균 2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셈입니다. 완주 로컬푸드의 목표는 월 150만 원 버는 월급 받는 농부 3천 소농을 육성하는 것. 매장뿐 아니라 가공식품과 학교 급식까지 판로가 확대되면서 젊은 농부들에게도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고정소득이 확보된다면 전업으로 농업은 아니어도 귀농귀촌을 해서 겸업을 하면서 고령농가 소농들이 농사짓던 농지를 물려받을 사람들이 생기겠죠. 현재 로컬푸드 생산 농가의 절반가량은 65세 이상 고령농. 로컬푸드가 귀농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지난해 6월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전라북도 경제자문관 이모 씨의 중소기업에 대한 뇌물 요구 혐의 사건에 대해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도 경제자문관인 이 씨가 업무와 관련해 일자리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업체 가운데 한 곳으로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어 수사를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없다며 종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육군 35사단 등 10개 기관은 2달 앞으로 다가온 U20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늘 오후 군산공항에서 북한 등의 테러를 가정한 실전 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공항 이용객들의 안전과 신속한 초동 조치를 목표로 폭발물 처리, 화생방 대비 등 4가지 테러 상황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각 당의 호남 경선일이 임박하면서 후보들이 잇따라 전북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주자까지 전북 민심을 얻기 위한 정책도 그야말로 경쟁 양상입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손학규 국민의당 경선 후보는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연계한 스마트 농생명밸리 등 전북의 3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손 후보는 여론조사에서는 열세지만 민심은 결국 능력 있고 원숙한 자신을 선택할 것이라며 안철수 대표를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정치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의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정치를 운영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리더십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무주 리조트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연수원 개관식에 참석했고 이어 남원으로 이동해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지리산 산악철도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누가 더 통합의 적임자이고 누가 더 과거의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경남지사도 전북을 찾아 새만금을 홍콩처럼 규제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민간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지사는 호남이 막무가내식 묻지마 투표로 무엇을 얻었는지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했다가 곧바로 집중 투표라고 바로잡는 등 여전한 독설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막무가내식으로 묻지마 투표를 해가지고 과연 전남북이 과연 뭘 얻었느냐. 한편 내일은 민주당 경선 후보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전주를 찾아 대학교 앞과 재래시장 등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등 민주당 호남 경선을 앞둔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전주 효천지구의 아파트 분양가가 1,000만 원 아래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높다는 지적입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어제 우미건설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서 분양가를 애당초 3.3제곱미터에 1,024만 원에서 917만 원으로 내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공고 신청을 반려하고 분양가를 900만 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 다시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에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매장은 들어올 수 없고 대형마트만 가능하도록 지구 단위 계획을 바꿨습니다. 대형마트는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 매장이 가능하며 전주시는 다음 달 초 경쟁 입찰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분양을 앞두고 있는 전주 효천지구에서 중소기업 장기 근로자들에게 아파트 111세대가 우선 공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과거 근무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을 통합하는 지역본부 축소안을 추진해온 국토정보공사가 통폐합 논의를 대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LX가 다음 달 이사회에 조직 개편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하고 공공기관 기능 재편은 차기 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성충이 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감염 소나무를 모두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방제 대상은 24만 그루로 이 가운데 23만 그루가 완료됐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15년 진안군이 발주한 하천공사를 맡은 업체 2곳과 진안군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허가 구역이 아닌 곳에서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했으며 공무원 A씨가 이를 눈감아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라도는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0개 시도 가운데 교통복지 수준이 8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터미널이나 기차역 등 여객시설에 대한 평가는 가장 높지만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접근 환경은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전북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 과제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법률 제출권도 없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중소기업청을 중소상공인 기업부로 개편하는 운동을 추진해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와 대리점 불공정 개선, 카드 수수료 인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광역의회의 정책 지원 인력의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시도의장협은 국회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등에게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의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내년도 대학 입시의 효율적인 진학 지도를 위해 권역별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도교육청은 전주 일반고 24개 학교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모두 7개 권역, 99개 학교 진학부장으로 구성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지역과 학교 특성을 고려한 대입 지원 전략 방안을 마련하고 수시와 정시 대비 권역별 진학 상담 방안 등을 수립하게 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